도나도나 머니 돈나 돈 이야기하는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4인방이 다 모이고 보니까 이 칼라 조합이 매우 이상해서 저희 이제부터 옷 입을 때 전화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언니부터 소개해 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선우앤 선우 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아니 그걸 왜 맨날 못하냐고 자기 회사 이름을. 베스트 회계법인 조이스 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파이닐 리얼티의 조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조이너스케어의 최윤숙입니다. 아니 웃다가 이게 선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그러니까 이름을 뭔가 바꿔. 뭘로 바꾸지? 지금 근데 바꾸면 안 돼. 제가 이제 최근에 요즘 이제 메디케어 뭐 바꾸시고 막 이런 얘기들을 어르신들하고 하다가 어디에 보험 들고 계세요? 그러면은 어른들은 딱 잘라서 말해. 선우보험. 선우앤 선우라고 안 하고. 그렇게 말 안 해. 선우보험. 그렇게 알고 계셔서 뭐 언니만 조심하면 돼. 선우보험하면 되겠네 진짜. 그래. 그러니까 언니만 조심하면 되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분위기. 그러면 알았습니다. 선우 용녀도 같은 성이네요. 아 진짜. 그래. 저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언니 연예인 맞아. 선우 제덕도 아이. 있어. 언니 저기 가요제 출신이잖아. 언니가 대학 가요제 출신이야. 아! 몇 회인지도 우리 다 찾았는데 뭘. 조용히 해주세요. 빨리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부동산 얘기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조앤이 그 전에 임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주택. 그래서 뭐 본인이 하는 거 아니면은 매니지먼트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문제점이 일어날 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제 실수를 얘기를 했더니 댓글 중에 자기네 집 임대 살던 사람이 그 디스포저를 젓가락 갖고 쑤셔서 다 망가뜨려 놨다. 그럴 수 있어. 한국에서 바로 온 사람이라서 디스포저를 써본 적이 없었던 경우가 있을 한국은 수 디스포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미국 왔을 때 깜짝 놀랐거든. 그래서 나는 이걸 다 음식을 갈아서 어디 따로 넣었다가 이게 빠져나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에이. 아니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정화조 생각 안 같은 세프틱 탱크가 있어서 그랬더니 그냥 흘려보낸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바로 오신 분들이 아는 분도 계시지만 몰라서 그런 실수한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편에서는 그 에피소드에서는 실수한 얘기만 했잖아. 그럼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언니는 그 세를 살면서 그러니까 아파트를 살던가 그런 렌트를 살면서 언니가 저지른 실수가 있나요? 내가 저지른 실수. 그 바퀴벌레는 언니 실수가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갑자기 생각은 안 나지만 내가 저질렀던 실수라기보다는 쓰고 있는데 뭐 워셔하고 드라이어가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디스포즈를 망가진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랜로드는 좀 좀 특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렌트를 줄 때 워런티를 다 들어놔. 그러니까 홈 모든 아파트 타운하우스였는데 모든 이퀴먼에 대한 워런티를 다 이야.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거 고장났다 그러니까 GE에 연락을 하면 이 워런티 넘버를 주고 하면 네가 디덕터블 50불만 내면 무조건 와서 고쳐줄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리고 디스포저는 이제 그런 게 안 들어있으니까 네가 먼저 고치고 나중에 렌트해서 까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개인이 이제 렌트하는 경우였죠. 개인이 네, 맞아요. 그런 기억밖에는 안 나고 그 전에 이제 너무 오래전 일이라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나는 좋은 세입자였는데 나 같은 사람 아니었던 거지. 조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 살 때 그 갈비지 디스포저를 쓰잖아요. 근데 콘 있지 콘. 그거가 생각보다는 거기다 넣으면 안 되더라고요. 안 되지. 그 콜가 큰일 나지. 콘 근데 요거는 말고 그냥 콘을 먹고서 그냥 해서 돌렸는데 그냥 서버린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하면서 코는 여기다 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그거로 끝났어? 그럼 뭐 돈을 찰지했지. 아, 자기가 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사 나올 때 그 피를 뺐더라고. 나이스한 줄 알았더니 응, 아무 소리 안 하더니 나중에 그걸 뺐어. 내가 이거 왜 뺐냐 그랬더니 그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내 기억에 작은 돈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건 네 잘못이야. 그런 거지. 근데 한번 그 똑같은 그 타운하우스 살 때 나올 때 아주 랜로드하고 아주 안 좋게 하고 나왔는데 왜 그랬냐면은 그 이제 리스 컨트랙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리뉴를 안 하는데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리뉴를 안 하려 그러면 뭐 60일 전에 연락을 해줬어야 그거. 이렇게 나온 거야. 맞아. 그래가지고 아무튼지 디파짓을 2달권가 냈는데 거의 못 받은 거지. 그래서 이 또 바보가 씩씩거리고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좌우가 네. 피곤한 것이 여느 한국 분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자라 그러면 아니 근데 그럴 때는 컨트랙을 드려야 되잖아. 여기 이렇게 했는데 너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니까 사실 빠져나가기가 좀 어려워. 어렵지, 그지. 컨트랙을 들이밀면 정말 빠져나가기 어려워서 이 컨트랙을 처음에 굉장히 유심히 보고 한번 그렇게 실수하고 나서는 정말로 캘린더에 마크를 해서 이때는 연락을 해야 된다 해놓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 그렇죠. 우리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한 30일 전에 하면은 되지 않을까? 뭐 그렇지. 이렇게 두 달은 해갖고 생각도 우리 안 이사 갈래? 이랬더니 이렇게 된 저 거지. 랜드로드하고 싸우는 일이 되게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 분쟁이 많죠. 자, 조연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서 연대보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도 연대보증이 있는지 우리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넣을 때 내가 크레딧이 망가졌어. For some reason. 그런데 나는 이 집을 렌트를 하려면 누군가 나를 코사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렌트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이 집을 하든 뭐 어파트먼을 하든. 근데 어파트먼은 개인 주택보다는 조금 크레딧 점수도 좀 낮아도 되고 조건이 좀 덜 까다로워 어파트먼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부동산이 껴서 하는 매니지먼트에서는 조금 더 까다롭게 요구를 하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크레딧이 나빠서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이제 크레딧 빌드업이 안 된 젊은 친구들 그런 사람들 많지.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엄마 아빠의 크레딧을 써야 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연대보증 한국말로 연대보증이고 영어로 코사이너가 필요한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코사이너의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야겠지. 그래서 이 코사이너가 예를 들어서 아빠인데 자기 집이 있어. 그럼 모기지 페이먼트 있게 내겠죠. 그럼 그 집도 내고 이 렌트비도 낼 정도의 인컴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서 렌트비를 못 내면 그 아빠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코사이너의 모든 신용 조회와 백그라운드 체크와 그다음에 인컴 베리피케이션을 한다. 그렇게 되고 이제 요거는 정해놔야 돼요. 그러면 크레딧이 직접 사는 사람 크레딧은 안 좋단 말이야. 그러면 크레딧 빌드업이 안 된 젊은 친구는 이해를 하죠. 이 친구가 아직 사회생활을 안 했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 사는 사람이 뱅크럽을 했다든지 아주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배드 크레딧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렌트를 할 때는 이 랜로드와 또 매니지먼트 하는 우리와의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처음에 렌트를 하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저를 컨택을 하면 저랑 가서 집을 이렇게 딱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집을 렌트할 텐데 이 집을 크레딧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650점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세입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내면 그래도 억셉 하시겠습니까? 이런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이너도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고 만약에 주인분이 사는 사람도 크레딧이 좋은 사람만 해주세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테일에 들어가. 왜냐하면 부모님은 좋아도 자식이 망난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슨 something 다른 거에서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사는 거를 용납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이너는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겠다. 네. 우리는 사실 코사인을 좀 많이 해준 편에 속해요. 이제 주재원들이 와서 당장 집을 얻어야 되는데 크레딧 당연히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오래 살은 주재원이고 그래서 크레딧이 있으면 그 사람들 걸 해주는 거지. 그런 경우에 사실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코사인을 해주지. 같은 회사 직원이고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직원인데 뱅크럽시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그 직원이 딸이 아파트를 얻은 거야, 뉴욕에서. 근데 뉴욕이 비싸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온 거야. 아빠도 안 나오고. 근데 우시더라고. 아빠가 이제 아빠 지금 사는 거는 별 문제가 없지만 기록에 뱅크럽시 기록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코사인을 해드렸지.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니까는 사실은 코사인을 이게 안 해보셨어요? 언니도 엄청 해봤을 것 같아. 언니나 나나 귀가 얇잖아. 그렇지 않아. 않고 그럼 내가 더 저는 얇구나. 코사인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그거 엄청 안 좋아하지. 안 좋아하긴 어. 하지. 하게 되는 그런 게 생기잖아. 어쩔 때는. 그래서 하게 될 만한 형편도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럼 난 형편이 돼서 한 걸로 네. 미담으로 가겠습니다. 바보로 안 가고. 그 연대 보증이라고 말하면 한국은 무서워. 그럼. 여기도 보증 그래. 보증 서서 집안 망한 집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에는 보증 보험이라는 게 있어. 보증을 또 보험을.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보증 보험이라는 게 있어서 보험 회사가 보증을 서주는 거야. 왜냐하면 개인적인 보증을 서서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보증에서 온 집을 날려먹고 막 그렇게 하니까 보험회사가 보증을 서주는 보증 보험이 따로 있는데 언니 지금 표정 보니까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미국에도 있나요? 했더니 물어볼 필요가 없어. 깜짝 놀라고 있잖아. 있을 수 있지. 보증도? 슈어리 반드, 그렇죠. 아. 슈어리 반드 같은 게 그런 거지. 그렇지만 그거를 다 해주나? 쇼리반드가?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슈어리 반드가 있고 또 그게 뭐야? 얘기를 해야지. 이제 그거는 이제 퍼포먼스 반드 같은 거지 말하자면 내가 이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못하면 그 반드 회사에서 돈을 주고 이 반드 회사가 이 사람을 쫓아가는 거지. 돈 내놓으라고. 일정 보험료를 내는 거지. 근데 그런데 이 사람을 쫓아다녀? 그렇지. 쫓아가지.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보증 보험은 아마 그냥 보험료로 그게 처리가 되고 그 사람의 크레딧이나 이런 거는 뭐 잘 모르겠어. 쫓아가는 것까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근데 친구가 보증 보험 회사를 다녔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내가. 그게 그렇게 되겠네. 쇼리반드가 그 역할을 하겠네.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어느 그 역할을 정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코사인도 그게 해줄 수가 있어? 코사인은 안 해. 그럼 어느 걸 보증 서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퍼포먼스를 한다고 했다거나 컨트랙을 했다고 하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반드가 또 필요한 거 은퇴연금을 하잖아.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게 되면은 돈을 그 반드를 사야 돼요. 임플로이어가. 임플로이어가. 그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갖고는 401k 예를 들어 10만이 있으면 10만에 대한 10% 정도의 보험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임플로이어가 임플로이 돈을 빼고서 안 넣어줄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걸 해서 반드를 그렇지.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퍼포먼스에 대한 반드라고 그런 반드가 하면 있고 그 퍼포먼스는 이거는 뭘 필요한 말하는 거지. 거야?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이제 컨트랙 같은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돈을 뭐 집을 지어주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반드가 있는 거고 이제 우리 이 돈 쪽으로 가면 그쪽 반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계약 사항에 대한 거네, 그죠? 그렇지. 계약 사항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대 보증이라고 말하면 보증 그게 한국으로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막 엄청 대단한 거로 생각되는 거고 사실 집을 렌트하는데 코사인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인 거네. 그렇지. 이런. 그 코사인은 완전히.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코사인 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렌트비를 세입자가 못 내면 그 코사이너가 대신 내는데 한 달만 내는 게 아니고 계약 기간 다. 계약 기간 내를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한 달에 3,000불이라고 하면 1년 내도록 내야 되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책임 보험인 거죠.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코사인 해주는 거 정말 이렇게 막 가족이 아닌다면 아들과 뭐 부모 관계가 아닌다면은 뭐 여기처럼 이렇게 미담을 많이 가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박애정신 베이지컬리 추출해야죠. 베이지컬리 안 해주는 게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나중에라도 망가뜨리지 않는. 그래도 우리 최 대표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다들 잘 내고 이제 문제가 주재원들은 없었어요? 왜냐면 회사 월급이 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다 알고 확실히 그러니까 하니까. 일단 자동차를 오면 바로 사야 그렇지. 되잖아. 코사인. 그런 걸 맞아. 코사인을 하지 않으면 사줄 수가 없고 없지. 그다음에 유학생의 경우 부모가 한국에서 해주는 뭐 현대 자동차에서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으면 이자가 엄청나게 비싸. 그렇지. 이자를 내가 아는 우리 신작가 여기 없는데 오늘 신작가 20몇 프로였어. 자동차가 아니 왜냐면 처음에 크레딧이 없이 없으니까. 사면 우리 배 PD 차 살 때는 어땠어? 처음에 학생이던 시절에 20%? 캐시로 샀어? 방법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대줄 수밖에 없는 거야. 부잣집 아드님이죠. 얼굴 보여주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유학 와서 처음에 빌드업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또 유학생을 하고 나서 뭐 미국에서 잡을 잡아서 앞으로 미국에 살게 된다 이러면 제일 중요한 게 크레딧 빌드업인데 근데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직장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면 코사인을 자꾸 해주게 돼요. 해줘야 되는데 이제 개인의 파이낸스로 봐서는 될 수 있으면 해주지 않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죠? 어그리?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맨 처음에 미국 왔을 때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는데 내가 코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게 굉장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코사인을 거절한 거를 그렇지. 왜냐하면 코사인을 해준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그걸 다 갚아줘야 되는 책임지겠다는 상황이 거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내가 할 수 있는 금액일 수 있지만 그렇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얘기가 조금 바깥으로 나가는데 어떨 때는 자주 나가. sorry, sorry. 어떨 때는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빌려달라는 그런 청이 들어와요. 그런 네. 것도 있어. 목이 메요. 나 여기에 대해서 분노가 확 올라와서 그런 거야. 그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컨시퀀스를 잘 몰라. 정말로 간단하게 그거 뭐 잠깐 빌려주면 안 되나? 내가 뭐 텍스 나오면 내가 다 낼 텐데 뭐 이렇게 되는데 야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왜 필요해요? 소셜 번호가?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일을 하시는데 소셜 넘버가 그러니까 일하는데 엘리저블한 그런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었을 때 빌려서 하고 뭐 이제 이런 관계인데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므로 예, 함부로 그게 남한테 보여줘도 안 되고 특히나 이렇게 빌려줘서 그래 쓰세요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코사인을 뭐 이제 주재원이던 시절이나 아니면 유학생들 이제 유학생 시절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준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뭐 그렇게 친하진 않아도 지인인데 집을 사게 되셨는데 나한테 내 뱅크 어카운트를 조인트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뭐 다 소셜 넘버 다 들어가는 거지. 이제. 아니 그래서 예전에 그거 요청 많이 했어. 2007년 8년. 아니 내 뱅크 어카운트를 자기랑 조인트로 자기 집을 사는데 해달라 그래서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탁인 거지. 그 부탁 자체가. 근데 거절을 했지. 거절했는데 그 부탁을 한 사람이 내가 왜 뱅크 어카운트를 조인트로 해달라 그러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 이 주에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가서 집을 사는데 이 뱅크를 이 주에서 인정을 안 한대. 난 태어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왜냐면 나는 뉴저지에서 조지아로 이사를 왔고 그러니까 그 로컬 뱅크가 암만 뉴저지에서만 있었어도 아니 그리고 여기다 옮기는 게 무슨 뭐 일도 아니잖아. 근데 그런 대답을 내가 들으니까 차라리 처음에 내가 집을 살려고 했는데 뱅크 레코드가 좋지 않으니까 요때만 조인트를 해주시면 론을 받고 바로 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으면 내가 이 팔랑귀가 해줬을 수도 있어. 근데 왜 필요하냐고 했을 때 내가 뉴저지에서 이사 온 사람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가 필요해서 그러냐 그랬더니 10,000불 이상을 항상 유지를 하면 된다. 그 뱅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난 한 번도 10,000불 이상을 유지한 적이 없다라고. 웃지 마. 나는 알거지야. 보기보다는 없어. 근데
근데 그 부탁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 때는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도 있어요. 알지. 어? 근데 부탁 받는 사람은 절박과 사기 사이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요건 사기였어. 확실해. 요거는 말이 안 되니까. 음. 근데 그 절박한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형편이 안 좋아지면. 그 말이 있잖아요. 돈이 거짓말을 시키지 사람이 거짓말을 그렇지. 시키냐고. 그렇지. 그 2007년 8년 그때는 모기지 브로커들이 그렇게 하라고 레커멘드를 했어. 어떻게? 그러니까 당신 조인트로 하라고? 어, 그때야 딱. 그랬었어. 응. 그래서 다 그 모기지 브로커들이 문제가 되고 나중에 이렇게 다 프랙티스가 문제가 되는 거고. 나한테 하신 분 감옥 갔어. 그 얘기 하신 분.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도 한 분 그런 분이 계세요. 본인은 잘 몰랐대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론 페이퍼하고 그러니까 뭐 디드에 다 그 융자해 주신 분의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표정 봐. 이제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아마 이분의 크레딧이 부족했던가 보다. 그래서 융자하는 분이 그냥 자기 거를 집어넣어서 그게 어떻게 뭐 리파이낸스를 했던지. 야. 근데 이제 그 릴레이션십이 계속 어떻게 이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융자하시는 분이 굉장히 좀 곤란하게 해서 뭐 찾을 수도 없고 지금 이런 형편인데 잘못하면 집을 못 팔 것 같아요. 그분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오너가 두 사람으로 돼 있다는 너 얘기야? 한 사람. 그분으로? 용자 한 근데 분으로? 이분은 잘 몰랐어. 자기 집인 줄 알고 여지껏 살았다고? 응. 살기는 그때부터 계속 살았고. 이야. 세상에 그런 자, 여러분 이게 신문에 날 일이다. 우리가 이게 연대보증 네. 그 코사인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정말 정과 의리로 똘똘 뭉친 우리 대한민국 그 한국 이 피를 물려받은 우리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자기 집인 줄 알고 살았는데 자기 집이 아닌 경우가 있고 저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감옥 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셔야 되고 또 렌트를 놓을 때 랜드로드 집주인이 코사인은 아예 허락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룸메이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나는 이 세입자하고 룸메이트하고의 관계를 사실 이 질문을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죠. 한꺼번에 3,000불을 혼자서 감당을 못하니까 너랑 나랑 반반씩 또는 3명이서 1,000불 이렇게 해서 룸메이트로 어플라이를 하려고 하는 경우. 아 어플라이 할 때부터 룸메이트를 데리고 온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집을 애드버타이징을 하면 뭘 좀 아는 친구들은 먼저 조앤 네가 리스팅 에이전트냐 내가 이 집을 어플라이 하고 싶은데 우리는 룸메이트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게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원 패밀리만 받는다. 우리는 룸메이트는 허락하지 않는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룸메이트를 얼라우 하는 경우 하는 경우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3명을 다 세입자로 넣을 것인가?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어. 이제 저희가 할 때는 이제 주인이 오케이 하시면 룸메이트를 넣는데 룸메이트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서로 예를 들어서 3명이 살다가 싸웠어. 한 명이 나가버렸어. 엄청 잘 싸워. 잘 싸울 수밖에 없어. 가족도 싸우는데. 그러니까 3명이 싸웠어.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나가버렸어. 그러면 셋이서 1,000불씩 내자고 했던 게 1,500불이 1,500불씩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2명이서 했는데 한 명이 나가버렸어. 그럼 얘는 완전히 독박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예상을 하고 리스 계약서를 만드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중에 메인 테넌트를 정해요. 그래서 한 명이 책임지게 하고 제일 크레딧도 좋고 제일 인컴이 높은 그 친구들 중에서 그 사람이 메인 테넌트로 컨트랙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레지던트로만 들어가서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네가 모든 책임을 져야 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해요. 그게 그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독박을 쓴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너무 학을 떼서 다시는 룸메이트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경우 생겨요. 근데 그 이제 메인이 charge 당한 사람이 난 이건 3,000불 다 못 내겠다. 당한 사람이 결정을 하게 하죠. 먼저 리스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팔러시를 갖고 있다. in case of 여러 명인 경우에 그 룸메이트 세입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이런 팔러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 3명 중에서 가장 베스트 크레딧, 베스트 인컴인 사람이 in charge of를 하고 나머지는 모든 건 네가 책임져야 되니까 네가 그거를 억셉을 하면 우리는 리스 계약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퀘스천은 뭐냐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1,000불 내다가 3,000불 내니까 얘가 갑자기 굉장히 이렇게 의기소침해졌어. 이게 큰일 났다. 그래서 야밤 도주를 한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크레딧이 박살 나는 거지. 아니 크레딧 박살나는 걸 감수하고라도 일단 3,000불이 없으니까 그냥 야밤 도주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야밤 도주는 가장 최악의 경우고 가능하면 조연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왜 밤에 도망을 가? 아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조지아에서 우리 요런 그룹은 잘 볼 수가 없지만 대학교 근처. happens. 그다음에 뉴욕,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굉장히 렌트비가 비싼 지역에서는 방 하나짜리 그 아파트를 어떻게 하냐면 거실에 이게 커튼을 놨어. 나 이거 네. 실제로 본 거야. 그렇지. 그래서 방 하나 쓰는 애가 주인이야. 그리고 맞다. 거실을 새 들어서 양쪽에 침대를 하나씩 놓고 사는 거야. 거실에. 그래서 총 3명이 사는 건데 그런 경우는 방을 빌린 애가 자기가 그냥 썸리스를 놨다고 생각을 그렇지. 되거든 생각이. 근데 만약에 그걸 주인이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리스 계약서가 제일 중요해요. 모든 항목은 이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게 리스 계약서 안에 다 있어요. 그럼 거기에 썸리스를 구석구석. 절대 놓을 수 없다 이런 것도 있어? 조지아에서 스탠다드 폼, GAR 폼, 조지아 어소시에이션 오브 리얼터에서 만든 폼에는 서블리스가 금지되어 있어요. 와 그런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리스 바이올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첫째부터 얘기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리프린티드는 어. 서블리스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항상 어멘먼을 스페셜 스티퓰레이션이나 어멘먼이 오버라이드를 하기 때문에 스페셜 스티퓰레이션에 오너가 서블리스를 얼라우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가능한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대학교 근처에는 만약에 방 3개짜리 아파트다. 이건 이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6명이 산다고. 이제 방 하나를 여자애가 들어왔더라고. 안방, 그러니까 화장실이 딸린 방은 여자애가 들어오고 나머지 2방에 각각 2명씩 자고 거실에 1명이 자니까 6명이야. 그럼 만약에 3,000불이라고 하면 여자애는 조금 더 내는 거지. 그렇지. 나머지는 다 남자애들이고 나머지 5명은 다 남자애들이고 여자애. 그 동네 가면 언니 다 대학- 멀티야, 멀티. 트리스 컴퍼니야. 그렇게 그런 거에 구분이 없이 그러니까 아파트 값과 환경이 자기하고 맞으면 그냥 다 한 집에 사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뭐 예를 들어서 500불이다. 그러면 자기네는 그 기숙사에 안 살겠다. 그러고 나오는 거지. 기숙사에 사는 게 지겨워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학교 근처나 아니면 특별히 뭐 샌프란시스코, 뉴욕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사실 썸리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를 허용을 해야 되겠네. 그 동네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안 그러면 바이올레이션 하는 줄 알면서도 눈 감아주던가. 묵인해 주던 그렇지, 그렇지.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게 이제 그 동네하고 이 동네는 좀 다르죠. 우리가 사는 서벌번 에리어는 그러니까 패밀리 위주고 거기는 룸메이트가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 이제 해당이 잘 없이 돼버렸지만 요즘 집값이 엄청 오르고 렌트값이 덩달아 막 천정부지로 올라서 사실 조지아에서도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일 거란 말이야. 나의 야밤 도주. 언니 야반 질문은 도주 어땠어? 했구나. 아니 야반 도주 해봤어? 왜? 아니 그게 아니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아. 누가 렌트를 줬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 저기 집 비웠어라고 이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지도 않고 가보니까 도망갔더래. 가보니까 도망간 경우는 없고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1년 살았어. 그리고 연장을 했어. 연장을 했는데 한 6개월 살다가 자기 엄마 아빠가 여기 남부 쪽에 기후가 안 맞다고 다시 뭐 필라델피아인가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옮겼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거죠. 이번 달 말에 집을 비울 거다. 일주일 전에 해주고 집 비웠다. 와. 이렇게 오는 경우 아주 황당하죠. 그런 경우는. 그래도 그것만 해도 신사적이다. 야밤도전. 근데 야반도주를 했다 그래도 어쨌든 세큐리티 디파짓이 있었을 거고 집이 얼마나 망가졌느냐 그게 뭐 문제죠. 이런 네, 문제가 네, 있는 네,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제 코르트에 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그걸 코트에 가서 해결하기에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나 생기니까 코트 그냥 갔잖아 그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세입자들이 이제 크레딧도 좋고 인컴도 아주 좋았어. 베리파이 다 하고 들여놨는데 갑자기 레이오프를 당했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조앤 내가 레이오프를 당해서 의논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맞지. 그러면은 이제 네가 언제까지 렌트비를 낼 수 있겠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내쫓거나 이런 거보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면 네가 지금부터 빨리 쇼잉을 할 수 있도록 나한테 협조를 해. 집을 치우고 집이 쇼잉을 와서 어트랙티브하게 할 수 있도록 나한테 협조를 해. 그럼 내가 빨리 세입자를 구해서 랜로드한테 서로 피해가 안 가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면 거의 문제가 없이 그냥 잘 될 경우가 많아요. 좋은 방법이네. 네. 나는 야반도주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그 오피스 빌딩을 렌트를 줬는데 렌트비가 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렌트비가 밀리니까 계속 내라고 하다가 결국은 코트에다가 얘네를 내쫓겠다라고 에빅션. 보낼 수밖에 없잖아. 보내고 콜트데이에 이제 갔어. 이제 얘네들은 이미 야반도주 한 거야. 그러니까 코트데이에 가서 내가 이제 판사 앞에 서서 저쪽이 안 나왔지. 얘는 야반도주 했으니까 안 나왔지. 그럼 그냥 내가 이겨. 아무것도 없어. 이겨. 끝이야. 그러니까 그거로 끝이야. 왜냐면 그때부터는 스몰 클레임 코트로 가서 그러니까. 얘한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느니 그냥 빨리 청소하고 고쳐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 게 낫지 그거를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것보다 근데 나는 청소비만 700불이 들었어. 얼마나 난리를 쳐놓고 나갔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감수하고 그냥 렌트를 놓는 거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디 가서 찾아 걔를. 그래도 이렇게 빨리 또 쇼잉해서 찾아주고 너 나가게 해주겠다는 거가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렇지. 또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 너 마음대로 해. 그리고 그냥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텀 될 때까지 그러고 있잖아. 그래, 내가 그 케이스잖아. 끝까지 버티다가 내가 코트에다 신고를 하니까 그렇게 그냥 고약한 나가. 사람도 있죠. 어. 고약한 사람도 있죠. 어. 씩씩거리지. 이것들이 이러면. 근데 무슨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었어. 왜냐면 그때부터는 내가 굉장히 발품 팔고 얘 주소도 내가 찾아내야 돼. 근데 주소를 안 옮겨 이런 애들은. 그리고 주소를 내가 찾아내려면 내가 또 다른 변호사를 사서 그 사람이 서치 엔진을 돌려야지 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거지. 내가 경찰서 가서 이 사람 찾아주세요 그런다고 그 시간이 주소를 어딨어.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그래. 빨리 청소하고 새로 렌트를 놓는 게 방법입니다. 그러네. 그 언니 야반도주.